같은 토요일 오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한테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멋진 좋은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는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는데 뒤편에 가야 액기스가 나오니까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꼭 지켜봐 주세요. 네. 저는 이제 1966년생이에요. 좀 나이 좀 먹었죠. 네. 그만큼 제가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성에 대해서는 1980년도 이때 제가 중학교 때인데 우연하게 도서관에서 좀 알바 형태가 아시죠? 거기에서 그걸 하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쭉 도서관에 있으면서 도서관 보면 책이 늘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꼭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사춘기의 성 뭐 이런 관련된 책이었고 그 책을 좀 읽다 보니까 자꾸 뭐 반복하게 되고 또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친구들한테 얘기도 해주고 그 점점점 거기에 대한 영향은 커지고 이러면서 좀 지내보다가 1990년대 그때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때 인터넷망이 우리나라 전국에 전사적으로 다 깔려서 한 번에 세계 유례 없이. 그래서 이때가 제가 이제 대학교 막 입학할 무렵인데 이제 우연히 저도 이제 컴퓨터를 접했고 거의 밤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일본, 미국, 프랑스 막 넘나들면서 뭐 쉽게 말하면 야동 그렇죠? 그걸 많이 접했고 거기에서 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해서 지금 보니까 한 3만여 개. 이게 야동이라는 게 아니고 성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이후로 쭉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다가 한 5년쯤 전부터 이게 너무나 큰 자산이다.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한 작년부터는 이거하고 연계해서 좀 강의도 해보고 동영상 같이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거길 떠나서 이제 외국 이 성교육 형태를 보고 나니까 저희 아이들이 지금 중학생인데 애들이 성인이 되면 같이 이걸 오픈해가지고 뭔가 좀 사업적으로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 투자자가 나타나서 일찍 시작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현재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성을 접하면서 한 3, 4년 전에 처음 인터넷 그 앱 있죠. 스마트폰 앱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것도 이제 그때 처음 이제 그 신혼부부 섹스 백배들기 이런 앱을 만들었는데 의외로 깜짝 놀랐어요. 나도 그때 이게 한 1,500원인가 팔렸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거야. 이 수준은 엄청 떨어지는데도 그래서 한 달쯤 있다가 왜 그러냐면 나는 정보는 이게 3만 개 이상 갖고 있으니까 조금 세게 뭐 세다는 의미 아시죠? 그렇게 해서 오르가즘 백배들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바로 아침에 올렸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영어로 통보가 온 거야. 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같은 계정에 있던 건데 이게 동시에 다 사장돼 버린 거예요. 그 뭐 그때 뭐 이 팔렸던 돈도 회수도 안 되고 이게 좀 시스템이 굉장히 우리한테 불합리하더라고. 구글 측에만 유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건 제가 어쩔 수 없이 접고 그 다음에 한번 책을 내보려고 여러 출판사에 한번 의뢰를 해봤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고 한번 책을 써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일반적인 체위 정도까지 가능한데 저거는 이제 어떤 엑스레이 형태로 해가지고 정확히 움직이는 어디를 자극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는 안 된다. 또 자기의 여기까지 해온 이미지도 있고 해가지고 그 다 못하겠다 했는데 이제 한국 교보에서 교보에 보니까 자서전 내는 형태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형태가 있어요. 책을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직접 수작업으로 다 작성을 하고 그림은 알바상을 썼죠. 이때 이 작업을 했는데 이걸 하면서 정말 어려운 점이 이제
집에서는 애들이 어리니까 집에서도 못하고 그렇다고 회사에서도 못하고 회사 끝나면 바로 도서관, 동네 도서관 가서 그리는데 오전에는 열심히 하는데 오후 되면 학생들이 오잖아. 학생들이 막 뒤에 수근수근 하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시청 게시판에 올리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도서관장 끌려가고 쫓겨나고 그래서 원래 분량이 요거 한 2배 되는데 반 정도로 황급하게 해서 그냥 올렸어요. 올려서 현재 판매는 되고 있는데 좀 뭐라 그럴까 완성도는 좀 떨어져요. 요건 이제 이북으로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남녀 문제니까 남자 여자가 이제까지 살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뭘까? 이걸 한번 이건 MBC에서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남자가 물론 1등은 전부 다 공부 좀 할 걸. 가장 후회스러운 게 정말 이제 저도 그렇고 공부는 어떻게 털어버릴 수가 없네요. 근데 내가 이제 공부보단 남녀 문제를 다룰 거니까 그거만 한번 봐볼게요. 20대에 보이 그 여자가 잡을 걸. 그게 가장 후회스러운 거예요. 20대. 이게 30대, 40대까지도 그 여자를 못 잡은 게 참 후회스럽다.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뭐 아내한테 잘못한 거. 50대, 60대까지, 70대 가니까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거. 그 정말 그 여자 잡을 거 하다가 나중에 눈물 나게 한 걸로 이어져요. 그럼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 여자는 뭘 후회할까? 여자 20세 더 화끈하게 놀아볼 걸. 근데 30대 보면 그 남자랑 결혼한 거. 40대는 그 결혼 잘못한 거.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보니까 60대 가니까 이 집안에 시집 온 거. 그게 70대 가면 먼저가 남편한테 잘해줄 걸. 그러니까 남자는 죽어서나 여자한테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이 보면 남자는 어떻게? 남자는 그 여자를 못 잡은 게 후회스럽고 여자는 그 사람하고 사는 게 후회스럽고 정말 이런 아이러니예요. 이 문제가 이제 남녀의 문제인데 이걸 좀 연구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성교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은 빠뜨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킨제이 보고서라고 다 아시죠? 이분이 원래는 이제 벌을 연구하던 사람이거든요. 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한 18년 동안은 벌을 연구를 해서 덕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발표를 하고 학위도 받았는데 도대체 사람이 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원래 목사님 아들이었고 또 굉장히 그 보이스카우트 단장을 쭉 해와서 사람을 잘 아우르는 법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에서 이때만 해도 그 기혼자들이 많은데 학생 중에 우리 기혼자들이 성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혼과 성 이런 제목으로 강의 좀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받고서 하겠다고 이제 물론 했겠죠. 그러고서 이분이 가장 큰 특징이 표본조사를 하는 걸 이제 표본조사의 달인이에요. 그걸 한 20년을 해왔기 때문에 곤충을 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다니던 하버드대 그다음에 대학 현재 교직하고 있는 인디아나 대학 그리고 그 순화교육 다녔던 교도소 이런 데 다니면서 18,000명을 거의 동시에 샘플링 조사를 해요. 결혼과 성에 대해서. 그런데 그 샘플링이라는 게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범위가. 거기서는 당신 페니스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 아니면 자위를 몇 번씩 하냐 이런 것들 아니 이 결혼 혼전 결국 정사는 몇 번이나 했었냐 이렇게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 넘어서는 그것까지 해서 한 50가지 항목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 그거를 보고서를 낸 게 킨제이 보고서고 미국이 이때가 1948년 완전히 그 청교도주의가 딱 돼 있던 미국 사회를 완전히 발칵 뒤집었던 이 사실이. 그때는 자유라는 말조차도 쉽게 입에서 못 꺼내던 시절인데 이 킨제이 이분을 뺄 수가 없고 다음 분이 마스터 존슨 박사. 이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어떻게 보면 성에서는 성자예요, 성자.
이 부분은 이게 마스터 박사고 이게 존슨 조교였거든요. 이분이 이제 1954년, 그러니까 6.25 때, 6.25 끝날 무렵인데 미국에서 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하고 미국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연구를 시작하는데 초기라서 대상이 없으니까 이제 매춘부들을 고용해가지고 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사이즈도 재보고 뭐 체위별로 어떤 그런 과정도 해보고. 근데 이런 것은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도 한 일이 없었고. 근데 이걸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춘도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 내원하는 환자들 지원자를 모집해가지고 거의 여기는 뭐 300명, 380명 있지만 요분들은 2번 이상 참가를 한 분이고 거의 500명, 한 1000명 정도를 10년 동안 거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뭐 외적인 사이즈 뭐 이런 것뿐이 아니고 체위도 그렇고 뭐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하고도 그 성관계가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전기로 봤는데 그럼 쭉 14,000번을 기록을 합니다. 10년 동안. 그러고서 이제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는 이제 조교였는데 이 두 분이 기존이 촬영을 했는데 촬영된 거 결과를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상하다. 왜 여성 상위에서 저런 앞으로 숙이고 이럴 때 쾌감을 느낄까? 왜냐면 여지까지 이론은 아닌데 그러면은 그걸 두 분이 다시 실습을 해보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 달에 20회 이상을 이분들이 실전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이제 남자 마스터즈는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나중에 두 분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1966년도에 인간 성적 반응이라는 책을 내요. 이 책이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성반응 4단계 여기 보면 상승기, 흥분기, 오르가즘기, 혜택기 이거 알고 계시죠? 성생활에서? 처음 들어요? 네. 처음 들어요. 단어는 처음. 4단계는 처음 들어요. 이게 이제 성생활에서 처음 상승했다, 흥분했다, 오르가즘 느끼고 이제 이것을 맨 처음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자의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 이것도 처음 발견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연구 이후에 더 발전한 게 없어요. 성에서. 물론 다소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이 책이 현재 우리나라에 한 1,000억 권 있습니다. 1,000억 권. 내가 국회 도서관에서 이 책을 딱 봤는데 맨 끝에 보니까 출판일이 1966년이에요. 내가 66년에 태어났잖아. 그 순간 나는 내가 정말 이 사람 뜻을 이어서 뭔가 좀 성적으로 연구를 이어가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계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휴 해프너 이분도 특별 수 없는 분인데 보시다시피 이분은 이제 플레이보이 잡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전에 킨제이 보고서가 나오고서 미국에 정말 막 열광의 도가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에 잡지부 기자였는데 이게 사실이냐 진짜 미국인들이 뭐 자위를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정말 그러냐 그 데이터를 다 보고서 이 사람은 사업적으로 좀 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세관을 다 정리해가지고 잡지사를 차립니다. 그게 플레이보이고 그때 참여한 후에 그 마릴린 먼로 그때 최고 배우였는데 그분이 칼라 누드로 시작을 해서 내용을 정말 알차게 정말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성적인 부분을 다뤄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모든 주에서 발행되는 모든 책이 그 다음 날이면 다 매진이 돼요. 그래서 뭐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명예와 돈을 거머쥐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이판이 아시죠? 이분이 플레이보이 동양권 모델이에요. 이분한테 한 10년 전에 청혼을 해서 너가 나하고 결혼을 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네 가족까지 다 책임이 아니고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그때 뭐 한 20대 초반 중반 정도 됐겠죠.
제가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고 지금은 미국 20대 배우하고 60살 차이 난다고. 60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 저는 이게 부러운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아니고 이런 문화를 흡수해주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창간호 표지란을 제 블로그에 실었어요. 여름에. 근데 실은 이제 한 시간 만에 내 블로그가 정지됐어. 이거 외설물을 실었다고. 이건 우리나라 치면 지금 60년 전 잡지를 실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좀 안타깝죠. 참 하이트 보고서 이건 들어보셨죠? 이분은 여자분이고 여성 입장에서 성을 약간 좀 논의를 했어요. 그 주 얘기는 뭐냐면 삽입 섹스만으로는 오르가즘이 어렵다. 오르가즘이 오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여성이 스스로 자의를 통해서 아니 섹스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해줘야만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고 하이트 보고서가 있어서 안 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본 분인데 처음 마사지를 하면서 성을 터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사지를 통해서 오르가즘을 주는 법을 터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마사지사로는 아주 유명했어요. 미국서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이런 실험을 테스트를 하는데 참여할 분 골라가지고 1000명에 걸쳐가지고 그 과정을 연구를 해요. 근데 독특한 점은 그걸 부인한테 다 허락을 받고 자서전에 보면 그 말이 있더라고요. 부인이 연구를 왜 한 거니까 동의를 한다고 해서 그분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연구를 해요. 그리고서 슬로우 섹스라고 한 7, 8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선풍을 일으킨 책이 있거든요. 한번 꼭 보십시오. 저는 이거 권하드릴 만한 책입니다. 그리고서 아담 섹스 스쿨이라는 것을 섹스 학교를 세계 최초로 설립을 했고 이거 굉장히 유명해요. 이게 뭐 가려면 한 두세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 그런 학교고 우리가 말하는 A스팟, T스팟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요. 그것을 명명하신 분입니다. 물론 G스팟은 다른 분이 했는데 또 이제 한국 분이시고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제 스승이세요. 스승이시고 이분은 3천여 권의 책을 읽었대요. 성에 관련해서. 그리고 확인할 수는 없지만 3,000명하고 성생활을 통해서 기술을 연마했다고. 근데 제가 직접 전 기술을 전수를 받았는데 정말 놀라워요. 나도 30년을 공부를 했지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기술들을 다 확보를 하고 계세요. 대단하신 분이고 지금 저같이 이제 전문 성기관에서 성상담, 성인들 대상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건 약간 좀 뭐 유머로 제가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성생활을 탑지키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여러분들 밥을 질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쌀. 정말 질 좋은 쌀을 구해야 돼 먼저. 그럼 성생활에서는 어떻게? 역시 질 좋은 사람들. 여자는 당연히 질이 좋아야 되고 남자도 성질이 좋아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깨끗이 있어야 되고 밥 지을 때 콩 잡고 밤 이런 건 내 기호에 따라 넣잖아요. 성생활에서도 애무나 패팅, 마사지 이런 거를 첨가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그리고서 이제 물을 채워줘야 되고 성생활에서도 좀 촉촉하게 흥분돼서 이제 쉽게 말해 물이 좀 있어야 활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이제 뚜껑을 잘 닫고 팔팔 끓여줘야 밥이 되죠. 성생활에서도 잘 이제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문 닫고 잘하고 물을 덮고서 그 관계가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밥할 때는 뜸 들이는 거. 뜸 들인다는 거 뭔지 알죠? 성생활에서도 둘이 교감하면서 그걸 만족감을 두뇌로 쫙 끌어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맛있게 밥을 먹고 성생활도 서로가 그 만족감을 뭐 눈빛을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상 체질로 한번 이쪽에서 보는 성을 한번 볼게요. 사상 체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재만 한의사분이 한 150년쯤 전에 이분은 한 40년 정도 한의사 생활을 했는데 그 한의사 하면 환자가 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외형을 봐요 제일 먼저. 그리고 외형을 그리고 그게 이제 나 머리가 여기 터졌습니다. 뭐 어디 어깨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부위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지금이 아니 컴퓨터로 하지만 그때는 그리면서 했어요. 이거 그 작업을 한 20년, 25년쯤 하고 나서 이제 분류를 했대요. 분류를 했는데 거기서 뭘 느꼈냐면 외형이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어깨가 큰 사람은 뭐 이런 아픈 종류가 있고 네? 엉덩이가 큰 사람, 엉덩이 큰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양인, 음인 나누고 거기서 양인 중에서 큰 사람을 태양인 그 다음에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 이렇게 구분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태양인은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것뿐이 아니라 막 지시를 해. 자기가 안고 어떻게 보면 리더격을 하고 소양인은 굉장히 활기차고 인생을 좀 즐겁게 뭐든지 주관적 명랑하게 생각을 합니다. 태음인은 그보다 이제 듬직하고 사랑을 품고 다 인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소음인은 뭐든지 아주 소심하게 하나하나 따지면서 빈틈없이 세우는 이 원칙을 세우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외적으로 이 사람이 태양인이 어떤 구분하는 것을 제가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거든요. 저분이 태양인이고 이게 태음인. 꼭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외형상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태양인은 이제 벌써 딱 보면은 부리부리해요. 느낌이 그 의약감을 좀 주고 제일 큰 특징은 어깨가 커요. 어깨가 머리도 크고 어깨가 엉덩이가 큽니다. 그다음에 태음인은 어깨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가슴도 크고 다 이렇게 이게 태음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 소음인은 똑같이 소양인은 엉덩이보다 어깨가 큰 거예요. 체격상은 이제 아까보다 작은데 그 다음에 소음인은 어깨보다는 엉덩이가 더 크고 제가 이걸 이제 친구들한테 좀 설명하면서 만든 거라 다 여자만 모델을 썼어요. 여자분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송중기라도 이렇게 찍어갖고 오는 건데 다음에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아마 세세히 한번 볼게요. 태양인은 딱 보면 벌써 뭔가 좀 이렇게 위압감이 들죠. 카리스마가 있고 집중력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구력이 좀 떨어지고 거기에 비해서 섹스 시에는 거의 자기 내 욕구만 생각하고 열이 많거든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막 포옹을 하거나 애무 이런 것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최대한 접촉이 적은 후배인 아니면 서서 하는 이런 걸 좋아하고 그 성생활 자체를 그 스트레스 해소나 어떤 그 일이 안 풀릴 때 그런 때 어떤 그 기분 전환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변태로도 발전할 수 있고 중독 또 태양인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를 만족시켜주거나 이러면은 다이아 반지, 자동차, 오피스텔 가지고 팍팍 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분들은 굉장히 좀 액션이 크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언론상에서도 몇 번 봤을 거예요. 이런 이분들의 직업은 이제 직업 군인이나 스포츠맨, 혁명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음인은 이 사람들 이제 지구력은 있는데 뭐 순발력, 카리스마 이런 건 없고 보시면 알죠? 이분들 역시 이제 애무나 무도 이런 거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오로지 변함없는 자세로 성생활할 때는 계속 하나로 몰고 가고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땀이 많아요. 체격이 있고 여성분도 물이 많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질퍽대고 여기다 흘러내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정도로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하여튼 뭐 이상한 오늘 뭐 가위치기를 해볼까? 아니 뭐 무슨 진동기 같은 거 이렇게 돼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거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다 수용을 해요. 뭐 좋네 이거 재밌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대가로 이분들은 뭐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그 상태만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쉽게 말해서 바람 필 일이 없고 그 안에서만 즐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직업을 보니까 사업가, 보수 정치인들 이분들이 많았고 중풍이나 뇌질환 환자의 58%가 폐음이었다 이런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양인들을 보면 이제 눈을 봐보세요. 눈은 다 딴 데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딱 보면은 이제 굉장히 심플하고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연예인 쉽게 말해 연예인 기질이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뭐 시간 장소 안 가리고 항상 뭐 일을 하든지 사람을 하든지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요. 뭐 길거리 가다 보면 뭐 쪽쪽대고 빨고 이런 거 다 소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성 기능은 좀 약해요. 임신도 잘 안 되고 소양이는. 그 대신에 이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체위도 알고 섹스토이도 뭐 여러 가지 뭐 딜도 진동기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알고 그런 걸로 즐기는 거야. 그런 과정을 실제 성적인 만족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성생활을 즐깁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성생활뿐이 아니라 항상 뭐 직업도 좋은 직업이 있으면 얼른 일자리도 바꾸고 이 사람도 이 사람 만났다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 만나고 이런 성질이 강합니다. 연예인들 중에 대다수가 소양인이고 이혼한 경력 사람들이 한 65%가 소양인이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치매는 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데이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소음인은 딱 보면은 앞에 세 부류보다는 좀 왜소해요. 체격적으로 왜소하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분위기, 애무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중요하게 여기지만 특징이 뭐냐면 그걸 말로 얘기하거나 요구하지 않아. 그리고 또 어떤 감정 기복도 심하고 삐지기도 잘하고 여자 같은 경우도 거의 말도 없고 다소곳해가지고 뭔가 있을 것 같은 좀 신비스러운 맛은 풍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 소음인 여자한테 오늘 뭐 한번 뒤치기를 해볼까 이렇게 하거나 뭐 진동기 같은 걸 대고 이랬다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무슨 장난감이야? 이미 그날 틀린 거야. 이거는. 이미 쫑치고 나간다 그러면 나간다고 뭐라 그래. 뭐 옆에서 뒤돌아도 뒤돌아지 한다고 뭐라고 계속. 그래서 이날은 뭐 조용하게 그냥 뒷짐지고 자는 게 최상책입니다. 그렇지만 소음인들은 성적으로는 좀 타고났어요. 그 기능을. 그래서 쉽게 말해 고수들은 대부분이 소음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직업은 이제 작가나 교수가 많았고 암 환자, 자살한 사람들이 한 70% 가까이가 소음인이었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금 태양인, 그다음에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분들의 그 행적을 보시면은 대충 성격을 이 내용을 파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였습니까? 뭐였던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뭐가 더 많으실까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건 어린 왕자 책에 나온 얘기인데 어린 왕자 이 책이 가장 베스트셀러예요. 지금까지. 물론 이제 성경, 중국어 사전이 팔리긴 더 많이 팔렸대요. 근데 이건 특수 분야고 일반 서적에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랍니다. 근데 이 내용이 2차 세전 때 출판이 된 어린 왕자 그 이후에 여기에 반박한 글이 없어요. 하나도. 그러면 뭐냐면
맞다 얘기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제일 어렵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정말 이게 마음을 얻는 게 어렵다면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뭘 해야 될까 생각하고 제가 서점을 갔어요. 서점을 갔는데 이게 뭐예요? 여자의 마음을 얻는 법. 여기 뭐 남친 마음을 사로잡기, 아이들 마음 유혹하기. 어떤 책을 보면 뭐 1시간 만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아까 어린 왕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가장 어렵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이게 정말 신기하죠. 원래 웃어줘야 돼요 여기서. 그렇게 하라고 잡은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인생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은 나는 그럼 사람 마음 얻는 건 접고 사람의 몸을 얻는 법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고 성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호기심을 갖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남자. 여기서 뭐 제가 뭐 실물을 보여주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다들 많이 보셨죠? 이 중에서 제가 쌍둥이 아빠거든요. 요거 찍었는데 요 앞에 귀두가 왜 이렇게 둥그럴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둥그럴까? 삽입하려면 합입할 때 그럼 빼쪽하면 더 잘 되죠. 그럼 부드럽지가 않아. 부드럽지. 물론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영국 BBC에서 내시경 카메라로 찍은 여성 지리입니다. 지리고 이게 구성애 선생님 말씀으로는 요 펄럭펄럭한 게 64,000개가 있대요. 질 안에. 이 사람의 쾌감을 느끼는 게 이 주름에 혈액이 꽉 차가지고 이 흥분되면 차면 귀두가 들어오면서 이걸 눌러주는 거예요. 혈액을. 눌러주면 그 안에 세포가 눌려지면서 그 압박감으로 이걸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게 신비하게 만드신 거예요. 신이. 근데 그 주름이 이게 이제 10대 때 모습, 20대 때, 30대, 40대, 50대, 60대. 한번 어느 때가 성적으로 가장 만족할 것 같아요? 20대. 20대? 20대, 30대, 30, 40대. 여기 이제 더 크고 강하게 느낄 수 있겠죠. 보통 이제 30, 40대가 가장 만족감이 크다. 이거는 데이터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20대는 더 왕성할 수는 있죠. 저기 오밀조밀함이 더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질 안에 꾸불꾸불한 그 주름 아까 보신 거고 G스팟은 들어봤죠? 예. G스팟. 예. T스팟, A스팟, P스팟 이 다 있는 거거든요. 책들을 너무 안 보셨지만 처음 봐요? 그럼 찍으세요. 찍어놔야지. G스팟은 많이 나왔어요 시중에. 근데 이게 내가 배운 핵심 기술이고 가장 큰 특징은 우리는 그냥 피스톨 운동을 하잖아요 성생활에서. 피스톨 운동을 해서는 그냥 스치는 감각만 주는 거고 각각이 원하는 그 쾌감을 만족을 못 시켜줘요. 어쩌다가 스쳐주는 거야 느낌을. 이게 이제 하나하나 방식이 틀리거든요. 그 부위를 자극해주는 방식이. G스팟은 약간 이렇게 앞으로 긁어주는 형태로 해줘야 되고 귀드로, 뭐 T스팟은 흔들어줘야 되고 각각 틀려요.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개인 교습할 때 쓰려고 하는데 여기서 G스팟하고 P스팟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G스팟은 그 질 입구 한 3cm 부위에 있다는 거 알죠? 아니요. 몰랐어요. 그래요. 몰라요. 성적으로 흥분하면은 거기에 이렇게 우두루두하게 이렇게 이게 좀 커서 그렇지 그 볼펜 심 끝 있죠? 그 정도밖에 이렇게 생겨 이게. 옛날에 처음 발견될 당시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다 있는데 A컵, B컵, C컵 있듯이 조금씩 틀리다 크기가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이 차 안에서
그랬다가 이게 이제 압력을 받으면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그럼 뭐 찍찍 흘러나오기도 하고 좀 성생활을 부드럽게 해주죠. 그 역할을 해줘요. 그럼 이 G스팟이 자극되면 여자가 막 엉덩이를 들썩들썩대고 그런 원인이 G스팟이 자극될 때입니다. 그러다가 이건 P스팟. 아까 앞에 보시면 가장 작은 경부거든요. 이 액이 나오는데 이 P스팟은 가장 예민해. 성기 중에서 여성들은. 근데 일반 피스톤 운동을 하면은 이게 딱 부딪히면 아프니까 숨어버려요. 들어가서. 그래서 자극 방법을 모르면은 그 여성의 쾌감도 이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살살 애무하듯이 자극을 해주면 이 너무나 커서 막 그 전신이 막 떨리고 여성이 더 강해지면 막 눈동자가 뒤집히고 그런 정도로 해서 가장 극상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입니다. P스팟이. 이거 이제 클리토리스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성기가 8주까지는 남녀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똑같이 오다가 완전 성격. 남녀로 구분되면서 나중에 이게 나눠지거든요. 뱃속에 태아에서 8주는 그건 확실치 않은데 어느 순간에 이게 분리가 돼요. 이 모양은 다르지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음경에는 먼저 여기 노란 부분이 귀두고 여성분도 클리토리스 귀두 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는 건 저 조그맣지만 실제 여성 질 안쪽으로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한테는 이 쾌감세포가 한 4,000개 있대요. 4,000개 있고 여성한테는 이쪽 4,000, 이쪽 4,000에서 클리토리스 8,000개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똑같은 자극에도 여성은 강하게 느낍니다. 이건 이제 클리토리스 모양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 그림인데 이 클리토리스가 질 안쪽으로 이렇게 쭉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음 클리토리스가 평상시 저렇고 어떤 그 애무나 패팅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흥분하면 이게 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발기가 몸 아까 그 안쪽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쪽까지 통통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질이 좁아지고 따뜻해지지. 그러면은 서로가 남녀가 쾌감을 느끼기에 훨씬 좋아지죠. 뭐 20시간이 한 10분, 15분 걸린다. 이게 그래서 뭐 삽입 전에 애무를 몇 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유가. 클리토리스는 1858년에 처음 해부도로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1947년에 한 100년 동안 의학적으로 한 번도 진료를 한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애기 출산하는 데도 관여하지 않고 무슨 분비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생활 할 때만 몸 안에서 작용을 하니까 무슨 그런 일이 없었겠죠. 진료를 한 적이. 그래서 1947년도에 의학 서적에서 뺐단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할례, 아시죠? 할례는 여기 앞부분을 잘라내는 거.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고. 그 문제를 내가 여기서 논할 건 아니고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뭐 테크닉이 뭐냐? 제가 하기로 했으니까 그쪽을 찾아보겠습니다. 와, 시나리오들이 많네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왜 잘해? 공부를 물론 뭐 타고난 애도 있지만 열심히 해야 잘하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것도 내가 잘 느끼려면 거기에 맞게 공부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PC 근육이라고 이게 들어봤죠? PC 근육. PC 이거는 이 치골뼈.
여기 체부가 나는데 그 안쪽에 뼈가 있거든요. 그걸 퍼블릭 본드 해가지고 거기에서 피고 C는 꼬리뼈 콕콕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연결하는 그물막 이런 해복 같은 그물막이 있어요. 이거는 이게 단층이 아니고 여기 앞에 보면 요도를 싸주는 거, 그다음에 질을 싸주는 거, 항문을 싸주는 거 이렇게 여러 층으로 돼서 이게.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라인이 아니고 이렇게 측면까지도 다. 그래서 원래는 아마 신이 장기가 흘러내리지 않게 이게 받치는 기능일 거예요 이게. 그런데 기능이 추가된 게 소변을 놓았다 끊었다 이 기능이 추가됐지. 그 다음에 질도 힘 줘서 애기 낳고 할 때 그런 기능이 추가되고 항문도 뭐 대변을 뭐 또 끊어줘야 되고 빨리 막 밀어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 기능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 근육 때문에. 그럼 이 근육 운동 왜 필요하냐? 이렇게 땡기는 항문 조이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항문 조이기 아니 오줌 소변 끊기 운동 그런 것도 안 들어봤어요. 운동 있어요? 들어봤어요. 너무 젊으시다. 관략근 운동하는 거. 그 관략근 운동이 이게. 그거를 해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요실금이라고 해가지고 좀 나이 들면은 이게 소변이 딱 안 끊기고 좀 질질 흘리고 이런 것들 그게 딱 조절이 돼요. 그 운동을 해주면. 그리고 또 여성 질, 애기 낳고 하면 헐거워지고 느슨한데 이거를 짱짱하게 다시 이렇게 짚어주고 엉덩이 라인도 이렇게 딱 근육이 생기니까 이렇게 딱 이쁘게 타가 모양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쁘잖아. 그 남자는 사정 조절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운동을 해줘야 돼. 이게 원래 이제 서구 유럽에서는 이 운동 출산을 하고 나면 이제 여자는 당연히 헐거워지거든요. 그걸 빨리 원상대로 회복되도록 이제 이런 기구를 준대. 케겔이라는 건 들어봤죠? 케겔이라 의사가 만든 건데 이걸 넣고서 이렇게 쭉 조이면서 이렇게 위로 올렸다 내렸다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 기구를 준대요. 물론 뭐 제가 서구 유럽서 살아보진 않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애기 낳고 나면 뭐라 그래요? 의사가. 이쁜이 수술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도 내가 뭐 의사들하고 싸울 일은 아니니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영상인데 그런 운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건 그 여성분이 케겔 운동을 한 20일 이상 한 달 정도 하면은 질 입구가 좀 팽팽해져. 내가 운동을 통해서 그러면 기둥과 삽입이 됐을 때 어때요? 좀 어떤 신혼초 같은 결혼을 하니까 내가 생각하겠어요. 그런 느낌이 들고 서로가 자신감을 갖는 거야. 이게 젊음을 회복한 듯한. 그리고 남자도 역시 이제 사정을 관할하는 근육이 생겨가지고 우리 알통 보면 한 달만 해도 좀 볼록하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삽입에서 기술을 탁 물어주는 느낌이 드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는 단어가 정말 남자를 이게 한 달이면 내가 한 달만 신경 쓰고 운동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 한 3달, 100일 정도를 하면은 안과 밖을 다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주무르는 거. 아까 제가 근육이 단층이 아니고 옆에까지 다 이렇게 호대기 같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쪽은 위에 근육, 밑에 근육 다 하면서 쉽게 말해서 쫙 눌러주는 거야. 아까 쾌감을 어디서 느껴요? 누르면 그 안쪽에서 느낀다 했잖아요. 그럼 이건 360도 서라운딩으로 다 느끼는 거야. 쾌감을. 그러면
정말 이 전신 이 성기 전체를 다 느끼면은 그 엔돌핀, 도파민 이 호르몬이 이제 호르몬 샤워를 해. 샤워. 그 쾌감으로 샤워를 하고 그것이 일정 시간 개인마다 틀리지만 그게 지나면은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옥시토신은 뭐냐면은 아기한테 이 하는 그 희생정신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족시켜줬으니까 정말 내 육체를 바치고 영혼까지도 다 바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건 수련을 통해서 터득이 돼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이제 한번 문제점을 한번 보자. 문제점. 이거는 2009년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비아그라가 시판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판매가 들어왔는데 판매가 들어오면서 이제 리서치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관여를 안 해요. 그 비아그라 2알을 주면서 포장된 거, 한 5장, 6장 되는 그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이건 뭐냐면은 당신이 지금 파트너하고 성생활에서 정말 만족하고 후회가 없느냐 이 항목인데 거기에 뭐 멕시코, 브라질 여기 막 70%가 다 넘죠. 근데 동양권은 다 낮아요. 낮은데 한국 최하위입니다. 여자는 7%, 남자 9%. 이분들만 후회가 없다 정말 성생활이. 그 도대체 정말 창피스럽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항목을 보니까 이건 뭐냐면 성생활이 당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냐? 중요하대. 93%, 뭐 노인분들은 95%가 중요하다 그래요. 근데 실제 결과는 뭐 7%, 8%밖에 안 돼요. 도대체 왜 이런가? 봤더니 이게 앞에 게 여자의 38%가 섹스리스야. 40% 가까이. 이거는 근래에 조사한 겁니다. 저 한쪽은 남자인데 24.9%가 섹스리스야.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섹스는 남녀가 하는데 여자보다 남자가 즐거워. 왜 그럴까 이게? 네? 그 섹스리스랑 섹스니스 산업으로 바뀐 거예요. 뭐냐면 니스가 뭐지? 매매, 임대 사업. 성매매로 남자들은 넘어가는 거예요. 15%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니까 세계 2위더라고. 매출 산업이. 근데 이건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세금도 한 푼 거치지 않고 좀 안타깝죠. 원인을 보니까 우리가 군인들은 또 어떤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이 많이 작용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죠? 네, 애들 많이 해요. 진짜? 그래서 생활의 불만족이 뭘까? 그러니까 피곤할 때 요구한다. 피곤하면 다 귀찮죠 또. 서로가 불만만 얘기해. 불만. 전문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 상담을 안 합니다. 또 변함없는 자세가 지겹다. 이것도 겪어보실 거예요 나중에. 잘 몰입을 안 한다. 요즘 뭐 핸드폰 삑삑대고 TV 켜놓고 몰입이 안 되고. 또 중요한 게 친구들 말이나 매스컴에 허풍에 사람 다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 현혹되고 우리나라만 또 자녀 양육 문제로 시간 없고 돈 없고 에너지 다 뺏기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나를 만족시켜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생활에서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정말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혹시 한글 다 배우셨죠? 네. 고백이 한번 읽어줘요. 1, 2, 3, 4. 1.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고 먼저 내 마음을 줘라. 2. 나의 진정한 미술을 보내줘라. 3. 사소한 것도 칭찬해줘라. 4. 잘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해봐야 잘하는 것이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스피치? 응. 잘할 때 하는 게 전 아니고 여기 해봐야 와서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정말 성생활에서 똑같이 적용되는구나.
선생님 계시면 감사하다고 얘기 똑같네요. 드리는데 정말 똑같은 거예요. 똑같네요. 다 똑같네요. 와 똑같다. 이거 정말 박수 보내줘야 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법이 뭐냐? 비법이 있냐?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비법은 있어요. 있는데 사실 다 비법으로 아는 것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비법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내 상대로 해서 최대한 다해가지고 해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둘이 하는데 상대가 나를 만족시켜줘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상대를 만족시켜주면은 상대가 어떤 그 희열에 쌓이고 몸이 떨리고 그 느낌이 나한테 오면은 내가 느끼는 걸 훨씬 더 커요. 그 만족감, 성취감도 있고 그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또 상대가 그걸 느끼는 거야.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만족을 하는구나. 그러면 점점 증폭이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냥 나하고 떨어지는 거야.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 무슨 말인지 이게 가요? 그래. 그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래는 여기까지 마감을 줬었는데 뭐 토요일 날 하죠. 그냥 가면 뭐 서운하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원래 유료 과정에서 늘라고 하나만 보여드리면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세에 따라서 여성 질이 크게 물론 요 위에 뭐가 있어요. 남자가 그 상태에서 질이 얼마나 커지나 이걸 그린 거예요. 요거 이제 하고 아까 그냥 일자 상태에서 가장 좁고 그러면 어떻게 되고 운동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훨씬 운동도 되고 좁아져. 뭔 말인지 이해 갈 듯 말 듯 하죠 지금. 내가 비교를 하나 해줄게. 이건 지금 정자세에서 이제 질 크기고 시선수동 운동하면 이대로만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삽입이 된 상태에서 다리를 이건 이제 여성분이 혼자 움직일 수도 있지만 남자분이 살짝 잡고서 움직이고 살짝 밀어주면은 남자 페니스 크기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 모양도 변하고 괜히 여자가 나는 큰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뭔 소리인지 알게? 나는 케겔 운동도 모르고 질 조일 줄도 모르고 내 질이 헐렁하다 그 얘기잖아요.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다리를 조금 움직이면서. 이거는 굉장히 큰 테크닉이거든요.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자세, 이거는 가장 일반적으로 삽입을 하고 처음 성형이를 할 때 다 이 자세를 취합니다. 근데 아까 이게 정자세에서 다리를 저렇게 접으면 이게 끌어올려지는 거야. 위로. 그럼 이게 가장 질이 넓어지는 자세예요. 이 상태에서 성형이를 하면은 이게 애기 낳는 자세거든. 쉽게 말해서 태아 머리가 나올 수 있는 크기예요, 이게.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한쪽은 뭐야 이게 조그만 게 왔다 갔다 그래 이 생각하고 또 반대에서는 뭐라 그래? 뭐 이것이 얼마나 놀아졌겠길래 이렇게 하고 그렇게 서로가 탓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삽입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빨리 자세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왜 다들 이렇게 하려고? 저번에 모르는 거지. 선교사 얘기하면서 선교사가 기본적인 성행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저 성행위가 기본적인 열심히 기록하셨어. 되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걸로만으로도 많이 와닿았고 그리고 설명은 사진을 가면 갈수록 많이 도입을 해서 좀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았어요.
비교 형식으로 표도 만들어 주었고 그것도 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성과 밥 짓기 아, 괜찮아 되게. 네, 괜찮았고 다만 좀 더 사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글이 너무 무슨 상상을 하신 거야 이 사람들이. 스토리 받아들였어요. 이 사람들. 어. 네, 그런 사진이 좀 많았으면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강의 방법에 대해서. 네. 강의 방법은 하우투를 좀 더 넣어주시면 좋겠다. 어떻게? 네, 그건 어떻게? 유료 과정이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막 제 신체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런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내 질, 그럼요. 이런 것도 처음 봤고 정신적인 것도 그냥 여자는 좀 수동적이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좀 깨우쳐졌던 것 같고 그렇지만 서론 부분이 조금 많이 길었던 것 같아서 처음에? 어떤 분들은 뭐 이걸로 뭐 실질적인 도움을 얻거나 하고 싶잖아요. 얻고 싶은 게 딱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막 더 호기심을 자극하고 하는 중. 서론에서 그더 보고 싶은데. 다음에 또더 이야기.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는 제 마지막 그 부분이 약간만 더 길었으면 데이트 바이브인가봐요. 그러면 약간 더 홍보 효과가 날 것 아, 같아요. 오히려 더 돈 내고 봐도 될 만한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들 끌어주기를. 네네 끊어주기를 약간만 더 뒤에서 끊어주는 게 어떤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앞쪽에서 뭐 태양의 소음이 막 그런 거 구분했을 때 이건 왜 넣은 거지라는 생각이 약간 있었고 혹시 그걸 넣을 거면 조금 통계 자료를 조금 더 넣으셨으면 저 개인적인 생각. 통계 자료라는 거. 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엉덩이 크기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그게 아니라 우리 태양인의 특성은 어떤 뭐 1에서 10까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로 믿을 만한 자료인지 네. 출처 같은 거 네, 뭐 신뢰성 있는 그런 거. 신뢰성. 신뢰성만 높이면 더 좋은 게 될 것 같다. 무슨 말이야? 신뢰감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저도 진짜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도 뭐랄까 사진이랑 이런 거 진짜 인생 살면서 볼 일이 없잖아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되게 많이 닫혀 있구나 이걸 느꼈고 그 저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많이 외면을 하고 살았구나를 느꼈고요. 그리고 되게 뭐랄까 호기심을 많이 자극하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도 되게 집중도 됐고 그랬는데 그리고 좀 확신을 좀 더 갖고 하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말하시면은 내용이 충분히 좋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딱 하시면은 훨씬 더 훌륭한 강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내용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나요? 그걸 어저께 그냥 참고한 건데 미안해서 하나 더 풀어보세요. 그거는 다음에 불러주면 하나 불러줄게요. 저희 오늘 처음인데 이렇게 아니 자료가 없어요. 내가 지금 저기 칠판에다 여기 신발도 있고 칠판에다 여러분이 하실 일이 그거예요. 하실 일이 운동? 아니 도서관에서 그리셨다고 하죠. 그 나를 위해서 네. 그림 그리신다고. 카톡도 아 안 저희 하고 당연히 하죠. 더 필요하다. 이렇게 아 그럼요. 해서 진짜 그 대표님이 허락하시면은 그럼요. 다음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19금으로 29금인가. 그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제 미혼들이니까 조금 들어와서 한 것 같아요. 얘기 자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덜 와닿다. 덜 와. 결혼 생활 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진짜 현실이 문제고 그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거든. 근데 말 표현을 못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그걸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고 대다수가. 아까 7% 9%는 공식적인 통계거든 우리나라. 나머지는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야. 마지못.